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성균 씨가 자동차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19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검출이 안 되었었고요. 그냥 생각보다는 잘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 술집 마담 사건도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뭐 별다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았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별일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12월 26일 아마 오전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덤 앤 라이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정치 이야기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 같은 곳이었어요. 유튜브도 있던데 구독자가 7,500명 정도 되고요. 동영상은 19개쯤 되는 채널이더라고요. 제 채널은 1000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성균과 술집 마담에 대한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렸어요. 조회수가 무려 240만 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 또 가세현이 가져다 써요. 그래서 12월 26일 오후에 이성균 씨 방송을 하면서 엄청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세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가세현이 문제기는 하거든요. 말을 너무 막 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퍼뜨린 건 가세현이 아니라 프리드 앤 라이프라는 채널이에요. 근데 정말 가세현은 좀 보고 있기가 힘들던데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봤는데요. 갑자기 한소희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요. 안중근 의사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팬들이 막 한소희 씨 욕하고 이제는 한소희 씨 팬 안 한다 막 이렇게 했던 사건이요. 가세현에서 그거 가지고서 픽션이랑 현실도 구분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한소희 씨 정신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시래요.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뚫리님이라고 막 떠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보면서 얘네들은 좀 문제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걸 저렇게 말한다고? 여튼 이 채널은 조금 정신병자 같아요. 여기에서 어제 이성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프리드 앤 라이프에서 녹음 파일 떠와서요. 조회수 찾아보니까 한 5, 60만 회 나오더라고요. 결국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성균 씨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계속 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기서 녹음 파일을 저도 좀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인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서요. 파일을 따오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성균 씨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녹음 파일을 떠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을 것 같긴 한데요.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떠와서 영상을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성균 씨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성균 씨랑 술집 마담이 불륜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술집 마담이 약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술집 마담 분이 약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성균 씨랑 GD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성균 씨랑 GD를 조사를 한 거죠.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GD 씨는 술집에서 약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성균 씨는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GD 씨는 검사를 해도 뭐 나오는 증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일단 저 술집 마담도 정확하게 하는 걸 봤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이잖아요. 당연히 더 이상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성균 씨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술집 마담이랑 같이 하기는 했다. 그렇게 이성균 씨도 말했고요. 다만 이성균 씨는 하기는 했는데 그게 수면제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집 마담은 알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계속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진짜 이 이야기 계속 알아보면 좀 어이가 없기는 해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성균 씨와 이 술집 마담은 불륜관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술집 마담이 아내분인 전혜진 씨한테 통화가 뭐 60통이 왔는데도 이성균 씨가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평상시에 지인들이랑 저 술집에 놀러 갔던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술집 마담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튼 통화 녹음 들어보면 불륜은 확실한데요. 이 술집 마담이 또 친한 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미혼모이고 많이 친해서 윗집으로 이사까지 온 그런 여자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끼리 앉아서 수다 떨면서 이 술집 마담이 이성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 그래서 이 윗집 사는 여자분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텔레그램으로 그 여자분, 그러니까 그 마담을 협박을 해요. 돈 1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거를 세상에다 다 까발리겠다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또 이 사실을 경찰에다가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거든요. 누군가 자기 집에 약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경찰에다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전화해서 자기 집이 수색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집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니까 용의자 명단에서 본인은 빠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돈을 1억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술집 마담이 이성균 씨한테 돈을 3억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3억을 협박범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성균 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또 이성균 씨 본인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성균 씨 친구가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은 그 협박범한테 주고요. 3억을 중간에서 이 여자 마담이 꿀꺽해요. 중간에서 3억을 챙겼죠.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 파일 들어보면 계속 성균 오빠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뭐 성균 오빠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횡설수설해요. 근데 이 여자분 협박받으신 게 맞기는 한데 중간에서 3억을 꿀꺽 하셨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참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조상님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균 씨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결국 경찰에다가 협박받아서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성균 씨랑 술집 마담이랑 불륜관계였고요. 하필 그 술집 마담이 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돈도 뜯기고 그게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어진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게 생각이 났을 테고요. 워낙에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금. 이걸 당연히 본인의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여러 지인들도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성격 자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회피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녹음 파일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술 취하면 아 몰라 이런다고요. 아내분 전화도 60통이 넘게 왔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상황에서는 좀 회피감이 심하신 것 같아요. 분명 이거는 큰일이고 잘못된 일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일은 아니었거든요. 전 사실은 뒤로 되게 좀 복잡하게 뭐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조폭이라던가 이런 게 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담이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만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조용기 씨가 했던 그런 사건들이 훨씬 더 큰 사건 아닌가요? 시체를 유기해버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람핀 거잖아요. 물론 바람핀 게 잘못된 거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저렇게 끝을 봐야 되는 일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이 사건이 여론에 나왔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훨씬 더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아인씨 때처럼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약 문제라기보다는 바람의 문제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까발려지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테지만요. 사실 저는 훨씬 더 큰 문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술집 마담한테 이용을 좀 당하신 건데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큰 문제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도덕적으로야 욕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본인이 알아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술 취해서 한 것 같죠. 어찌 보면 약 문제보다는 바람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힘드셨어도 잘 참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괜찮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셔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옛날에 술이랑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도 힘내서 살아보시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져요.